그럼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상생은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생을 통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할까요?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성공 사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를 이계호 의원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광주시와 제가 소속된 전라남도 간의 상생을 아까 그 과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광주 전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우리 호남의 중심이고요. 또 전남은 어떻게 보면 광주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도 뭐 초등학교부터 쭉 학교를 광주에서 다녀서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보다도 광주가 더 익숙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최영호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은 보성이시고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와서 서석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쭉 해서 광주에서 성장을 한 정치인이죠. 이렇게 전남은 광주의 뿌리고 광주는 전남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보다 가깝게 또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세 가지 과제를 열심히 잘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남은 농어촌 위주니까 광주의 도시하고 서로 도농 간 어떤 상생 과제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광주에 있는 소비자 단체와 전남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여러 생산자 단체를 서로 결연을 시켜 나가도록 해서 좋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정말 값싸고 신선하게 광주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 이것도 얼마나 좋은 도농 상생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단체 외에도 이 마을별로 또 공동체별로 이런 또 여러 결연 사업들을 해서 예를 들자면 여름 휴가를 고향인 전남에 가서 보내자 이렇게 해서 광주 시민들이 여름에는 또 휴가철에는 전남을 찾고 또 전남 도민들이 추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쇼핑을 한다거나 뭐 일을 볼 때는 또 광주 와서 일을 보고 이렇게 해서 광주와 전남이 흩어지지 않고 예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한 뿌리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상생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도농상생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서울로 가버리는데 이거를 그 애향세라 그랬습니까? 고향세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방금 우리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고향 기부금이라고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자기 고향을 생각해서 기부금을 냈고 그럼 그분에 대해서 기부금을 낸 만큼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또 그 기부금을 이제 자기 고향에다 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그분한테 이제 답례품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면서 고향이 그 기부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재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고향세라는 라고 속칭해서 말합니다만은 그러한 제도를 제가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놓고 있어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곧 되면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해 나가는 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저와 우리 최영호 청장이 가장 잘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마 자유당이 이런 것까지 반대하진 않겠죠? 예, 적어도 경상도 뿌리가 있을 것인데. 자, 이번에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역 발전,
목표 등급제를 조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상생 발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격차를 확인을 하고 지역의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보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큰 개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균형에 따라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상생 발전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잠재적인 어떤 이런 평가를 기초로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EU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EU는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지역 발전 목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역부터 3지역까지 나누고 있는데, 낙후 지역,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역, 또 경제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한 지역, 또는 고용을 장려해야 되는 지역 등을 여러 형태로 구분을 해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각 영남, 호남,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지역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특징을 제대로 분석해서 여기에 따른 맞춤형 상생 발전 계획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정책적인 좀 제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사회자께서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할당된 게 4분이라 그랬는데 이 할당된 것을 제가 좀 최용호 청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기 전에 밥을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청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여러 정책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진 3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시민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요. 예. 한글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세종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반포하잖아요. 최 청장님이 마무리하십시오. 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좀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제가 그 역사와 관련된 지도책에다가 항상 우리 한반도가 표시된 것을 제가 고구려 영토를 자꾸 이렇게 그려서 넣는, 제가 장난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거의 지도책이 깨끗하게 남아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버릇이 이제 구청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하면서 도대체 우리 광주 또 호남과 영남 또 중앙과 지방의 이런 차이들을 쭉 제가 데이터를 많이 목격하면서, 우리 영호남 간에 제가 지역감정 붙이기자는 거 아닙니다. 1940년에는 한 40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 800만 명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것을 중앙정부 요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요구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변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가 영남을 많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우리 호남의 차이는, 우리 호남 사람들은 근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온몸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내는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들 것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 과정에서도 우리는 DNA가 좀 그쪽은 부족하고, 영남 쪽 분들은 그에 대한 DNA보다는 뭔가 지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챙기는 DNA가 우리보다는 좀 강한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인데, 제가 이제 그 시의원 하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이 됐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처음으로 우리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고 우리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공동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고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박광태 시장님께서는 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청와대나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득을 하면서 우리 이제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가는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 공동 혁신도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제대로 저는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제가
영남과 우리 호남을 굳이 비교하는 것은 아까 균형발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친수구역 특별법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통과가 됐어요. 저도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주진우 기자를 모신 이유도 제가 이명박 정부의 사찰 대상자가 됐어요.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그런데 이 친수구역은 4대강 사업 유역에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총량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9.2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계획은 거의 12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친수구역 특별법이 황당하면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 절차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납니다. 일반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빠르면 3년, 길게는 5년, 7년이 걸려야 되는데 친수구역 특별법은 행정 절차 이행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그 지구의 지정 수립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2012년에 통과되자마자 부산 사람들은 수자원 공사를 꼬드겨서 360만 평을 그린벨트 해제도 적용도 받지도 않고 총량에 그러니까 360만 평 5조 5천억짜리 사업을 부산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자원 공사가 80%를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영산강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산강에는 112억짜리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무려 500배 차이 아닙니까 금액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 우리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이마저도 채택을 못하면 우리 광주 전남은 영원히 앞으로 개발과 관련해서는 물 건너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제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금액도 제가 그래서 광주시 땅 공약에는 영산강 융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5조 5천억을 박아놨더니 나중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정과제 100대 과제 추진하고 후속 작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폭 줄여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민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2025년까지 한전에서 에너지 기업을 500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0년까지 땡겨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30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5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나주에서 지금 될 수 있는 모든 산업단지를 다 한전에 대줘도 79만 8천 평이 부족합니다. 한 공장당 3천 평씩 계산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대통령이 한 내용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을 맡아왔던 분들이 그런 데 대한 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요즘 한전공과대학을 2022년에 신입생을 받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신입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완전히 나는 우리 시도민들한테 홀린밥 줘버리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질 얘기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기에 친수구역 특별법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방식이 아니고는 절대 2025년에 저는 2022년까지 첫 삽뜨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중앙에서 장관 못 해보고 우리 이계호 선배님처럼 국회의원도 못 해봤습니다만 전국 정치인 중에 8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과 관련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최우수상 받고 또 7년 연속 한 번도 빠짐없이 에세이 등급 받은 사람은 전국 정치인 중에 저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는 실천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주말에 비도 오고 날도 추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상생을 주제로 이 행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혹시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청장님이 희망을 주시네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도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멀리서 와주신 이계호 의원님, 김남국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크쇼 마치겠습니다.